여러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 두개골 안에 있는 뇌의 화학 반응일까요? 아니면 혹시 그 이상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의식의 본질에 대한 거대한 질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질문이죠.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을 잠 못 들게 한 질문. 도대체 나를 나라고 느끼게 하는 이 의식이라는 건 뭘까요? 가장 흔한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뇌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마치 컴퓨터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기억, 이 모든 게 뇌라는 생물학적 기계가 작동한 결과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뇌가 의식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그냥 이미 우주에 존재하는 의식을 잡아서 틀어주는 안테나나 라디오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두 가지 거대한 관점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가장 익숙한 관점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지지하는 관점이죠. 바로 세상을 거대한 기계로 보는 물질주의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질만이 진짜라는 믿음이에요. 그럼 의식은 뭐냐고요? 그건 그냥 뇌라는 복잡한 기계가 막 작동하면서 생기는 연기, 나 그림자 같은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즉, 기계가 멈추면 의식도 그냥 짠 하고 사라져 버린다 이겁니다. 이 표를 딱 보시면 물질주의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물질이 주인공이고 정신, 즉 우리의 의식은 그저 뇌가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모든 건 물질에서 시작해서 물질로 끝난다. 아주 깔끔하게 선을 긋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단단해 보이던 물질주의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균열이 무슨 철학 같은 데서 온 게 아니라 바로 물질의 가장 근본을 파고드는 물리학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이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세계 최고 권위의 막스 플랑크 물리학 연구소 소장이 한 말입니다. 아니, 물리학자가 물질이 없다고 말한다니?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양자 물리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은요, 딱딱한 벽돌로 지은 집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랄까 끊임없이 출렁이는 거대한 가능성의 바다에 가깝죠. 모든 것이 따로 떨어진 물건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에너지의 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복잡한 이론의 세계에서 잠시 나와서요. 정말 생생한 인간의 경험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바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물질주의 세계관을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심장이 완전히 멎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장 전문의 핀팔 롬멜 박사가 연구해 보니까 이분들 중에 무려 18%. 아니 이게 어느 정도냐면 5명 중에 거의 1명꼴로 임사 체험을 했다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착각이나 환각이다 이렇게 넘기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지 않나요? 바로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모순이 생기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의식을 만든다는 뇌는 완전히 멈춰서 아무 활동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고 체계적인 의식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임사체험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경험들이 막 제멋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상관없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여정을 이야기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내 몸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으로 시작해서 저 멀리 빛을 향해 터널을 지나가고 그러다 자기 인생 전체를 마치 영화처럼 쫙 돌아보는 이런 일관된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단순한 뇌의 착각일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이런 믿기 힘든 이야기도 있어요. 한 외과 의사의 환자가 수술 중에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대기실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친 거죠. 제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료진은 에이 설마 하면서도 돌아가서 확인했는데 결국 그 환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아니, 뇌가 멈춘 상태에서 어떻게 아내에게 텔레파시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평생을 뇌만 연구해온 신경외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확고한 물질주의자였던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요, 자기가 직접 임사체험을 겪고 나서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나의 경험은 우리의 존재가 이 육체를 훨씬 넘어선다는 걸 명백히 증명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세계관을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기묘한 양자물리학의 세계랑 또 너무나 생생한 임사체험의 증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더 큰 그림은 없을까요? 바로 여기서 새로운 의식 패러다임이라는 대안적인 현실 모델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비교를 보시면 두 세계관의 차이가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한쪽은 뇌가 의식을 만드는 발전기라고 보고요. 다른 한쪽은 뇌가 그냥 이미 존재하는 의식을 수신하는 TV나 라디오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하나는 의식이 뇌 안에 갇혀 있다고 보고, 다른 하나는 뇌 바깥에도 존재한다고 봐요.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계속될 수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 정말 간단합니다. 모든 걸 뒤집는 거예요. 물질이 의식을 만든 게 아니라 의식이 바로 이 현실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물질, 에너지, 생명, 이 모든 건 거대한 의식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냥 하나의 표현, 하나의 파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정말 생각이 대전환이죠. 만약에 뇌가 정말로 안테나 같은 거라면, 와, 그 파급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뇌가 아니라 우주 어딘가에 클라우드처럼 저장되어 있다면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긴 여정이고,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의 거대한 의식 안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일지도 모르는 거죠. 이 관점의 변화가 가져오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텅 빈 우주 속에 던져진 그냥 생물학적 기계가 아니에요. 살아 숨쉬고 지성을 가진 이 거대한 현실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의식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고립된 나에서 연결된 우리로의 정말 멋진 전환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뇌, 그 이상이라면 우리는 대체 누구 혹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